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마로직 한국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소마스캔 어세이에 대해서 20여간 소개를 하고, 이어서 저희 학술팀장인 서주헌 팀장님께서 소마스캔 어세이를 이용한 케이스 스타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미국 콜로라도 볼더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 스탠다드 바이오 툴즈와 합병을 해가지고 나스닥에 랩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0개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고 1000개 이상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20년 동안의 이노베이션을 살펴보면은 2000년도에 설립을 한 후 2010년도에 1000개의 소마모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1000개까지 소마모를 개발하는데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자금 사정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 한국하고도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설립자인 레리 골드 박사님이 포항 제철을 찾아와서 투자할 것을 권유해서 포스텍을 통해 가지고 6 밀리언 US 달러, 즉 그 당시에 한 6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마머를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그런 회사를 포스텍에서 스핀오프를 해서 현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2013년에 소마로직 어세이 커머셜 런치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서 7K를 발행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11K 어세이를 런치를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소마머 리에전트입니다. 소마머 리에전트는 슬로우 오퍼레이트 모디파이드 앞타머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했는데, 앞타머라는 것은 싱글 스트랜디드 DNA 또는 RNA의 25에서 75모 되는 그러한 뉴클릭 액시드를 앞타머라고 합니다. 저희는 55모의 싱글 스트랜드 DNA를 사용해서 어, 실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마머는 케미컬, 화학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시스턴티가 뛰어납니다. 온도라든지 버프라든지 시간 이런 걸 특별히 조절하는 상태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컨시스턴티가 뛰어나고 하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슬로우 오퍼레이트 모디파이드 앞타머는 스페시픽 바인딩과 인터랙션 할 때는 되게 빨리 바인딩하고 떨어질 때는 서서히 디소시에이션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티가 뛰어나고 정교한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000개까지 스케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이프라임에 플로포와 링크 바이오틴이 있습니다. 플로포는 실험 다 끝나고 마이크로를 통해서 측정할 때 사용되는 거고, 링크는 포토 클리비 사이트인데 실험 중에 UV를 쪼였을 때 클리비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이오틴은 스트라타핀과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11,000개의 소마머가 있는데, 11,000개의 소마머라 하면은 11,000개의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앞타머를 발견해가 개발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앞타머에 대한 특허는 저희 이제 소마로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왜 단백질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NGS 업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크로젠, 테라젠 바이오, 셀레믹스, 젠큐릭스 등과 같은 NGS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DNA를 연구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DNA보다는 우리의 실제적으로 피지올로지컬이라든지 펑셔널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채널이라든지 엔자임, 시그널 모레큘 스토리지, 호르몬, 디펜스 시스템, 스트럭처럴 프로틴, 트랜스포트에 관련된 게 대부분이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왜 프로틴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NGS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NGS 같은 경우에는 DNA나 RNA 같은 경우에 적은 양만 있어도 PCR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 또 NGS와 같은 그런 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DNA, RNA를 먼저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하이스프 프로테오믹스 나왔기 때문에 프로테오믹스에 점점 더 집중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약 95%의 드럭 타겟이 프로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이 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디오닌 가족인데 일란성 오쌍둥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지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성장함에 따라서 환경적인 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시기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다 DNA가 아니고 프로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틴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시전 메디슨에 있어서도 프로테오미크스는 라이트 드럭 타겟이 되기 때문에 DNA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페이션트 스테리 환자 개청을 할 때도 이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타임은 저희는 프로틴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약을 먹었을 때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오믹스를 하는 게 프리시전 메디슨에 훨씬 더 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소마스캔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 이 플랫폼 서비스에는 크게 11,000개의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소마스캔 어세이, 소마스캔 패널, 소마 시그널 테스트, 그다음 BI 서비스, 데이터 델브 스태티스틱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스캔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K, 11,000개의 단백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을 측정하거나 더 많은 패스웨이, 더 많은 PQTL을 원하시는 분은 11K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7K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11,000K, 11K를 이용하실 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이제 휴먼이나 non-휴먼의 시럼이나 플라즈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럼이나 플라즈마 위에는 7K로 하시면 되는데 7K 같은 경우에는 CSF, 유린, 티슈 같은 그런 데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11K 같은 경우는 휴먼, 플라즈마나 시럼, 그다음에 non-휴먼도 독, 픽, 플라즈마나 시럼에서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제 보반이나 랩 같은 것은 랩 플라즈마 시럼 같은 경우에서는 7케이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셀 라이세트라든지 티슈 익스트랙트 이런 것도 7케이스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7케이스는 스툴도 가능합니다. 이제 스툴에서 하려 그러면 인텍트 프로틴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인텍트 프로틴만 있다면은 7케이스는 모든 티슈나 모든 샘플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저희 소마모하고 프로틴하고 인터랙션을 시키고 난 뒤에 프로틴에 바이오티네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UV를 쪼여서 크로스 링 포토클레비지를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버셜 컴피티터인 폴리아노닌 컴피티터를 넣어서 non-specific 바인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틴에 붙은 바이오틴과 비더의 스트라티핑 인터랙션 하고 난 뒤에 이 소마모를 일루션해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에서 G까지는 리퀴드 핸들러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마스캔 어세이 서비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DNA 링크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K를 이용하면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라든지 인플라메이션, 온콜로지, 뉴로사이언스 여기에 관련된 프로틴의 더 많은 숫자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패스웨이, 바이오라지컬 패스웨이에 있는 그런 데서 11K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프로틴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스캔 어세이의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먼저 하이 스페시피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스페시피티 같은 경우는 저희 소마머는 이제 온도라든지 버프라든지 타임에서 조절된 컨디션에서 합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컨시스턴트가 되게 뛰어납니다.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지컬 샘플이기 때문에 바이오라지컬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트 넘버가 다를 때마다 그 스페시피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 중에 저희는 이제 유니버셜 컴피티터, 폴리 아니오닉 컴피티터를 넣기 때문에 넌 스페시픽 바인딩을 한 번 더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텝이 있기 때문에 스페시피티가 또 뛰어나고 저희가 이제 풀다운 어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마머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메스라든지 이뮤노 어세이, 엘라이자 등을 통해 한 번 더 컨펌을 합니다.
두 번 이상 컨퍼메이션 한 게 현재 7케이스 5,200개, 11케이스 6,000개 이상의 소마물을 두 번 이상 컨퍼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스페시피티가 뛰어납니다. 하이스트 멀티플렉스를 보시면은 저희는 한 번 실험해서 11,000개의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저희 경쟁사인 오링크 같은 경우 5,300개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저희 11K를 이용하면 오링크에 없는 5,981개를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프로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 샘플 볼륨에 대해 살펴보면 저희는 55 마이크로리터 시럼이나 플라즈마를 이용하면은 11,000개의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NGS 리퀴드 바이옵시 같은 경우에는 5ml의 플라즈마가 필요합니다. 저희 프로테오믹스 리퀴드 바이옵시보다 약 100배 이상의 샘플 양이 필요합니다. 리프로듀스빌리티를 보시면은 저희는 CB 밸류가 5%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의 단백질 변화가 있는 실험을 가지고 임상을 한다 그러면 저희 8명의 임상 환자가 있으면 되지만은 만약 CB 밸류가 10% 같은 경우에는 32명의 추가적인 환자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프로듀스빌리티가 뛰어나는 게 CB 밸류 5%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라든지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하이스루프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소마 스캔 플랫폼을 가지고 두 명이서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35,000개의 샘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센시티비티 측면에서 보면은 10-로그 다이내믹 렌지가 가능한데 이거는 펜토몰라부터 마이크로몰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메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에서 프로틴 농도를 잴 때 하이 어번턴트 프로틴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10의 10성 레인지에 해당되는 밀리그램 퍼 ml부터 피코그램 퍼 ml까지 모든 범위에 있는 단백질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토카이나 인터루킨 같은 경우에는 피코그램 퍼 ml 정도 플라즈마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은 이 혈액 전체를 했을 때 매스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지만은 저희 소마스캔 어세이를 했을 때는 모든 범위에 있는 단백질들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 소마스캔 어세이를 했을 때 이뮤노 어세이와 비교를 했을 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저희 소마스캔 어세이는 CB 밸류가 낮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했는 결과와 그다음에 롱지투디널 모니터링 지금 한 거하고 1년 뒤에 한 거하고 2년 뒤에 한 거하고 동시에 브리지 샘플 데이터 없이 동시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틴 측정할 수 있는 프로틴 숫자라든지 다이나믹 렌지, 리프로듀시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스몰 샘플 볼륨,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클리니컬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트랜스빌리티, 측정 속도, 단백질당 분석 가격 등에 있어서 다른 매스라든지 안티바디에 비해 가지고 비교 우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마스캔 세일을 서머리를 하면은 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놓은 것 중에서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11,000개의 단백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10-로그 다이내믹 렌지 10의 10성 렌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커버리지와 더 좋은 모레큘러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리프로듀스빌리티가 뛰어난 리라이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CB밸류 5%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11,000개까지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밸리데이터인데 저희는 21개의 클리니컬 소마 시그널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클리니컬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저희 소마 스캐너스가 유일하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연구소라든지 학교에서 저희 플랫폼을 선호하게 됩니다. 소마스캔 패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마스캔 어세이 패널 서비스는 11K 소마스캔 어세이 11K에서 실험을 하고 난 뒤에 비하적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뽑아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커스텀 서비스가 있는데 커스텀은 1에서 100개까지 프로틴, 101개에서 1500까지 프로틴 그 범위를 정해서
가장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라메이션의 이뮤 리스판스에 관련된 938개의 프로틴을 분석해 드리고, 온콜로지에 관련된 823개 프로틴, 메타볼릭 디지즈에는 890개, 뉴로사이언스는 1316개, 사이토카인은 168개, 레스파라토리는 627개, 카디오베스컬 디지즈는 953개의 프로틴을 패널 서비스로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커스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어, 혹시나 이 실험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걱정이 있을 때 먼저 어, 좀 저렴한 비용으로 1에서 100개까지의 프로틴을 먼저 측정하고 난 뒤에 만약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데이터를 추가 차지를 하고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클리니컬 데이터를 바꿔줄 수 있는 소마 시그널 테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마 시그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데이터인데 미국에서는 클리아랩에서 LDT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에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저희들이 프로테오믹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키드니 프로그노시스라든지 디멘치아, 런 캔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다이그노스틱 내시 그런 거에 관련된 리스크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테오믹스 때문에 리얼 퓨처 4년이라든지 5년 뒤에 일어날 그런 리스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일어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1년에 평생 한 번씩만 하면 되냐면 저희 프로테오믹 엑스는 항상 환경에 따라 변하고 질병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이제 클리니컬 DB가 있는데 그 클리니컬 DB를 통해서 머신러닝, A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 환자들의 샘플의 프로테임스 데이터 비교해 가지고 저희 소마 시그널 테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이점 뭐냐면은 한 번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론기투디널 모니터링 이런 것을 저희들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폴스 네가티브 이런 것도 어, 감소시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미묘한 변화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께 어,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부작용을 측정한다든지 환자를 계층화한다든지 어, 트리트먼트 리스판스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프로스펙티브 레트로스펙티브 샘플링이라든지 카디오베스쿨 디지즈, 내시, 다이비티즈, 온콜로지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측정하는데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노보 노디스크와 노바티스에서는 임상 샘플을 매년 2만 개 이상씩을 저희한테 보내 가지고 저희 소마 시그널 테스트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임상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만층에 대한 그 프로틴 소마모 리스트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 델브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를 본인이 직접 쉽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분한테 유리하냐 하면은 멀티오믹스를 연구하신다든지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는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모든 임상에 있어서 어, 저희 서머스캐너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는 빅파마 같은 노바티스라든지 노브 노디스크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NIH 미국 질병청에서 보면 두 대의 저희 플랫폼을 설치하고 있는데 한 대는 NIA 에이징 연구하는 그런 인스티튜트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뱅커들하고도 지금 같이 이용해 하는데 저희 클리니컬 DB는 주로 바이오뱅커에서 실험한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클리니컬 DB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스탠다드 바이오 툴즈하고 합병을 했는데요. 저희 하이스루프 프로테오믹스는 소마로직, 소마스캐너스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싱글셀 프로테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탠다드 바이오 툴즈는 사이토프를 이용해 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나 스페셜 트랜스크립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스탠다드 바이오 툴즈에 놓은 하이페리온 XTI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NGS 싱글셀 트랜스크톰, 스페셜 트랜스크톰 이거와 같이 프로테오믹스에서도 소마스캔 어세이, 싱글셀 프로테오믹스,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를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주현 팀장이 소마스캔 어세이를 이용한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말로직의 서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마스캔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했고요. 모든 참여자분들에게 먼저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소마스캔 SA의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차세대 프로티오믹스 플랫폼을 연구자들에게 좋은 도구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캔서 리서치에서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Plasma Proteome Growing Tumors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는 현재 암 조기 진단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도구들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프로테오믹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단 도구로서의 활용도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xenografted 마우스 모델을 응용하는데 휴먼 캔서 셀 라인을 이식을 해서 이식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각 컨디션에 따라 롱지튜디널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플라즈마 프로틴 마커들을 지표로 삼아서 암 조직 조기 진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바이오마커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암 조직에서 비슷한 형태의 발현을 보여주고 이 암 조기 진단의 프로틴 바이오마커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이제 지금 암 조기 진단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리퀴드 바이옵시의 단점들을 커버하고 이 조기 진단 툴로서의 이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암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기 발견이 치료 효능과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과 임상 그리고 연구 결과로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은 약 50%가 제법 진행이 된 상태에서만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힘들고 선별 검사가 존재하지만 정기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이 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제한된 바이오마커들과 민감도나 낮은 수능도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퀴드 바이옵시로 스크리닝을 오랫동안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 질병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낮은 바이오마커들의 발현 때문에 검출이 어려워서 그 허들을 이제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리퀴드 바이옵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또 언급이 되고 있는 Circulating Tumor DNA, ctDNA의 분석이지만 이를 통한 검사들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들의 논문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백체 기반의 리퀴드 바이옵시로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시사가 되긴 했지만 이 암 진단에 관련된 프로틴 바이오마커들은 로어 번턴 프로틴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분석 감도나 이제 단백질의 특성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좀 유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마스캔 에세이는 로어 번턴 프로틴들도 이제 프로파일링이나 디텍션이 굉장히 우수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한꺼번에 수많은 프로틴 바이오마커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단백체학 기반의 플랫폼으로서의 단점을 넘어설 수 있는 또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을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4가지의 인간 암세포, 세포주를 사용하는데요. 폐, 유방, 그리고 결장, 그리고 난소에서 생성된 종양, 그 종양 셀라인을 이식된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플라즈마 프로티옴에 대한 롱지튜디널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 샘플에서는 5,000개의 단백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소마스캔 5K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식 전과 이식 후 여러 시점에서 프로티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별 동물들이 성장하는 종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종양 크기나 이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서 발견되는 바이오마커의 발현의 차이를 따라서 이 조기 질병 발견과 이제 예후 지표로 삼아서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에도 도움이 되는 바이오마커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다뤘고요.
이 설정에서 동일하게 이제 마우스 모델 이외에도 이제 세 가지의 최후의 설정으로 셀 컬처 미디엄, 라이세이트, 그리고 투몰 티슈까지 동일하게 소머스캔 에세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고, 이 플라즈마 프로티옴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이 분석 내용들이 비슷하게 동일하게 관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엘로티닙 센시티브한 H1650 셀라인과 엘로티닙의 이제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H1975의 폐암 세포를 가지고 이제 데이 0에 마우스에 PI 이식을 한 뒤에 이 종양 크기가 최대 크기인 2g까지 도달할 때까지 롱지튜디널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H1650 셀라인 같은 경우는 Day 0, 9, 19, 30, 40, 그리고 44, 그리고 H1975 셀라인 경우는 Day 0, 9, 19, 27, 그리고 30까지 측정을 했으며 각각 5에서 6마리의 개별 동물에서 수집한 플라즈마에서 프로티움 수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샘플링의 기간은 종양 성장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H1650 샘플, 센시티브한 샘플에서는 473개의 단백질이, 그리고 H1975의 샘플인 내성을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는 1345개의 단백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그 폴드 체인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H1650 센시티브한 셀 라인은 248개, 그리고 H1975에서는 159개의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컨트롤에서 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단백질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이 두 이식 모델 간에 공통적으로 또 이제 특정 단백질들이 발현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식별하고 거기에서 이제 총 98개의 단백질을 식별할 수가 있었는데, 이 98개의 단백질들을 가지고 이제 net linear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종양 피부의 리그레션에 대비를 해봤고, 최종적으로는 19개의 단백질이 예측하고 있던 predicted 종양 부피와 그리고 실제 종양 부피의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이 치료 전과 후로 이제 센시티브와 레지스턴트 투모 타입의 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식 모델에서 비슷한 상관관계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 리퀴드 바이옵시, 프로티오믹스를 사용한 리퀴드 바이옵시 접근 방법이 이제 조기 종양 발견이라든지 치료 효능 평가에서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논문에서 조금 더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왼쪽에서는 종양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종양 유형에서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프로틴 수들, 분석 물질들을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각 이 유형 간에 공유되는 바이오마커들을 봤을 때 아주 작은 종양에서도 이제 예측 모델을 아주 스페시픽하고 센시티브한 다이그노스틱 모델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들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저자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패토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총 8개 이종 이식 모델에 대해서 전부 다 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4개 이 클러스터링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난소종양에서는 스몰 몰레큘 메타볼리즘의 클러스터가 좀 더 강하게 있는 반면에 폐종양에서는 셀 미디게이션과 에디션, 프로티올라이시스에서도 클러스터링이 좀 더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고, 그 콜론을 보셨을 때도 이제 트랜지셔널 리그레션, 그 외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서도 이제 이뮤인 리스폰스와 프로티올라이시스 등 이 클러스터링들이 좀 더 특별하게 각각 종양 유형에 따라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암의 조기 발견뿐만이 아니라 암의 타입별로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이 가능하고 이 플라즈마 프로티옴을 사용해서 캔서 다이그노스틱스 툴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마스캔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캔서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특정 바이오마커들을 발견하고 디스커버리 페이즈를 지나서 다이그노스틱스의 형태로 툴로도 응용이 되어서 향후 클리니컬 케이스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넓은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케이스 스터디 토픽은 에이징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른 고령화 시대에 접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대 그리고 이전 세대 어른들에 비해서도 더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고 더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어느 정도 대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루틴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케팅 프레이즈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가 나이나 겉모습만 보고 이 생체에서 변하고 있는 이 오건 에이징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의 토니 와이스 랩에서는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플라즈마 프로티움을 이용한 스터디 모델로 organ specific biological age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밌고 흥미로운 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토니 와이스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숫자일 뿐, 이제 그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로 보면 되고, 삶의 패턴이나 건강에 따라서 이 생체에서 돌아가는 오건 에이징의 생체 시계는 더 빠르거나 느리게 돌아가고 있고, 이를 예측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뭐 흰머리가 나오거나 주름살이 생기거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거나 노안이 오거나 그런 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또는 본인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신체에서의 변화들을 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지고 접근해 봤었던 스터디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에이징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신 연구자분들은 대부분이 이 에이징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에 대해서 좀 장벽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 대부분의 연구는 메틸레이션에 대해서 집중이 돼서 진행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니 와이스 랩에서는 이 플라즈마 프로티움을 사용해서 오건 스페시픽 에이징 마커들을 이제 발굴을 했고 그거에 대한 퀀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오건 에이징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를 해왔고요. 이 연구에서 소마스캔 에세이를 아주 예전 버전이 1.3K 때부터 지금 11K까지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마스캔 SA5K를 활용해서 5개의 코호트에서 총 5,676개의 샘플들에서 RNA-seq 데이터와 지노타입 데이터를 함께 해서 오건 스페시픽 플라즈마 프로티움들을 이제 에이징에 대비해서 매핑을 했고 이들을 토대로 오건 에이징에 대한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에이지 프레딕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에이지 프레딕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장기 오겐 웨이징, 장기 노화를 측정하는 모델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이 소마스캔 SA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 플라즈마 프로틴을 가지고 이제 오르게네이징 모델을 할 때 이제 저자 팀에서 이제 에이지 갭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에이지 갭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르게네이징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코호트 안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참가자가 예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왼쪽에 B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막대는 약 13개의 장기에 대한 에이지 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average 에이지 갭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타낸 그 차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차트에서도 보여지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저자는 로이스 펑션이라고 하는 지수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predicted age와 chronological age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local regression을 피팅을 해가지고 노아 모델, 이제 에이징 모델을 이제 디벨롭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인디비주얼에 대한 에이지 갭들을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한번 이 모델링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이지 갭을 토대로 이제 올건 에이징과 건강 그리고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봤는데 특히나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이 노화 특성상 심장 연령의 차이에서 이제 강한 연관성들을 우리가 꾸준히 보아왔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저자는 이제 롱제니티 코호트에서 이제 헬디 페이션트, 건강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롱지튜디널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들 기준에서 봤을 때 심장 연령이 약 4.1점 증가할 때마다 신부전 위험이 약 2.5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들을 이 프로테오믹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다른 장기들도 확인을 해봤을 때 에이지 갭 모델링을 통해서 이 롱지튜디널 모니터링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올건 에이지와 이 에이지 갭이 사망 위험과 유의하게 연관성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이 질병과 이제 혈액에서 이제 특이적 플라즈마 프로티움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한 이 노화 모델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한 이제 오르가네이징 모델을 좀 더 새롭게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스터디는 개개인이 아닌 코호르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 오르가네이징, 노화의 시계나 임상 지표로 삼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고, 개인의 오르가네이징을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스페시픽한 타겟팅, 그리고 개인의 오르간 프로파일링이 좀 더 이 모니터링에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은 한번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 논문 외에도 토니 와이스랩에서 이 소마 스캔을 활용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소마 스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CSF 샘플을 활용한 스터디입니다. 이 소마스캔의 데이터는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들과 어떤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지, 비교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는 이 소마스캔 이외에도 이제 이뮤노에세이 베이스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은 뇌 단백질의 미스폴딩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뮤노에세이 플랫폼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서 나오는 단백질 바이오마커들이 이런 주요 기술로 사용은 됐지만 이 한 번에 제한된 단백질들만 측정할 수 있고 한 번에 제한된 데이터들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샘플 채취랑 여러 번의 분석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마스캔 같이 하이 리프로듀시빌리티, 하이 스페시픽한 이런 대규모 하이플렉스 단백질 플랫폼이 이제 조금씩 시프팅이 생기면서 이 알츠하이머 관련 그리고 뉴럴로지컬 관련 스터디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개의 코호르트에서 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앤니랑 디엔 그리고 나이츠 ADRC랑 바르셀로나 원 총 4개 코호르트를 활용을 해서 AD 환자 그리고 ADAD 환자 그리고 컨트롤 그룹들을 형성해서 각각 CSF 샘플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측정된 단백질들은 뉴로필라멘트, 라이체인, 그리고 뉴로그레닌, 빌립1, STRAM2, 그리고 SNAP25가 대표적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7K 플랫폼을 사용해서 총 700개의 단백질을 측정했고,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에 대해서 상대 형광단위인 RFU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밸류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단백질 검출을 위해서 이뮤노에세이 그리고 소마스캔 에세이를 사용해서 해당 코호트에 대한 각 단백질에 대한 그 G스코어 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STRAM2 같은 경우는 우리 소마스캔 플랫폼에 3개의 소마머가 있고요. 그리고 빌립 1 같은 경우는 2개의 앞타머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희 소마스캔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멀티 소마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틴들도 있는데요. 이 멀티 소마머를 가지고 있는 프로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같은 프로틴의 디텍션과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시사하고 있고요. 여기서 파란색 플롯은 알츠하이머 환자, 그리고 노란색 플롯은 컨트롤군이고요. 그리고 분홍색 플롯은 지금 STRAM2군에만 있지만 여기서는 ADAD 환자의 각각 단백질 발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스캔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보시면은 G스코어 분포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각각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AD 그룹과 알츠하이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이제 통계적 유의미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뮤노에세이를 사용해서 알츠하이머 군과 이루고 컨트롤 군에서 CSF의 발현 차이를 봤을 때 스냅25는 소마스캔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항체와 앞타머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디텍션을 하는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을 때는 소마머가 이제 어피니티 기반으로 이제 에피토브와 함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안티바디의 바인딩 사이트와는 뭐 다를 수도 있고, 이 결과값이 과연 이
똑같은 프로틴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엔티바디 베이스가 다른 데에 바인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소마머의 어피니티가 높긴 하지만 에피톱이 생각보다 결합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데이터 값에 대해서 좀 더 흥미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 측정은 이제 동일한 개개인에서 4개의 알리컷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4개의 알리컷을 보면서 롱지튜디널 모니터링이나 각각 샘플 간의 상관관계도 테스트를 해봤고,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뮤노에세이 베이스드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소마스캔에서 나온 데이터들의 상관관계의 플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뮤노에세이의 성능과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고, 소마스캔의 이제 ROC 수치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나와 있어서 각각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성능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조금씩 벌어지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냅 25와 S트램이 좀 지정적으로 좀 강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S트램 2 같은 경우는 3가지의 앞터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앞터머만 조금 차이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금 지표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스냅 25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좀 더 이뮤노에세이 베이스드 스터디가 좀 더 강한 그 성능,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플랫폼 간의 단백질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결과값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는 소마스캔 분석이 혈액 기반의 이제 프로티오믹스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소마스캔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반영하여서 한번 관찰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SF 샘플도 이 소마스캔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굉장히 잘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샘플의 다양한 샘플을 통해서 소마스캔 에세이로 이제 프로테오믹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제 소마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클리니컬 리포트의 형태, 커머셜 프로덕트로 발전된 온코스트의 프로핏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현재 이 소마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프로덕트 중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머 시그널 테스트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 회사 외에 이제 업체에서 온코스트라는 업체에서 프로펫이라는 이 형태의 리포트를 이제 2023년부터 정식으로 론칭을 해서 북미와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코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클리어 인증이 된 레버토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4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1,500명 이상의 샘플들을 모아서 플랫폼의 가능성과 이제 그 프로펫의 리포트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가고 있고요. 현재는 NSSC 그리고 멜라노마, 얼리 스테이지 솔리드 투머 디텍션 등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고, 이 파이프라인들에서 소마스캔 어세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의 LDT 프로덕트로 이제 이미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론칭된 리포트의 형태는 PD1과 PDL1 플라즈마 프로티움의 패턴에 따라서 환자의 임상 또는 이 투약 효과를 이렇게 지표 삼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 특정 환자가 이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이제 효율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나타내서 더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페이션 스트래티피케이션은 마찬가지고, 이 효율성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미국과 같이 이제 의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질 수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테스트들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런 프리다이그노스틱 테스트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온코스트의 이런 프로피티움 프로파일링을 통한 이 접근법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북미 쪽에서나 이제 유럽 쪽에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들을 받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experimental precision인데요. 이제 이 온코스트는 소마스캔이 가지고 있는 technical variability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을 해주고 있고, 산출된 데이터 값들의 CV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잘 유지가 되는 CV 값
때문에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 케이스에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또 적합한지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익스페리멘탈 프리시전들이나 애큐시들을 봤을 때 이 소멀로직 볼더 본사 랩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샘플들과 본인들이 온코스트 측에서 진행한 스터디들에서 나오는 샘플들의 값이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그런 애큐러시에 대해서도 이제 시사를 했고요. 여기서 뭐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하는 에세이가 또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세이와도 문제없이 브리징이 되고 또 데이터 값을 머징을 통해서 어떤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멀티 사이트 스터디를 아주 문제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해외 쪽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코스트에서 산출된 데이터 값의 정확도와 이제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여러 번 반복되는 샘플들, 그러니까 멀티 샘플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같은 플레이트에서도 데이터 값이 크게 흔들림이 없었고, 다른 플레이트에 들어갔더라도 그 데이터 것들을 산출을 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도 데이터 값이 크게 흔들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페이션트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낮은 CB 덕분에 이제 클리니컬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아웃풋 컨시스텐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검증하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온코스트의 프로팻 같은 테스트는 소마스캔 데이터의 이런 애널리티컬 프로바빌리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리서치나 디스커버리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밸리데이션 그리고 클리니컬 에세이 형태의 제품으로도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션 스트래티피케이션 그리고 트리트먼트에 대한 분석, 유용성과 이제 효율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프리시전 메디신이나 트랜지셔널 메디신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의 아웃풋들을 이제 진단 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마스캔은 그런 장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차이나 카드리 바이오뱅크,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 Multi-Ethnic Study of Atherosclerosis, 그리고 핀란드, 화이트홀, 헌트리 크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뱅크 스터디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스터디들이 그리고 퍼블리케이션들이 이런 이 바이오뱅크에서 이미 발췌가 되었던 데이터들 그리고 publicly available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바이오뱅크와 함께 우리 소마스캔을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들이나 키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소마스캔 컨소시엄을 조성을 해서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도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이제 그 소마스캔 컨소시엄이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키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소마스캔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디스커션을 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연구자분들과 많은 업체들과 기업들에서 이제 소마스캔을 활용을 해서 이런 컨소시엄이 국내에서도 이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 바이오뱅크 스터디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CV도 마찬가지고 이 데이터의 범용성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플랫폼에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다른 버전의 소마스캔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스터디들이 이 데이터 브리징이라든지 이 SA 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적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마스캔이 가지고 있는 이 노멀리제이션 스트래티지를 가지고서 이 롱텀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이제 큰 프로젝트들에서도 아주 쉽게 이 데이터들을 브리징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이 높은 활용도를 보여줘서 롱텀 스터디나 이제 빅 프로젝트,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에도 아주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케이스 스터디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제한상 이렇게 짧게 준비했고, 만약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거나 초청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내용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